예,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이제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여름 날씨 이제 초입인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고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닮음의 이론, 여러 가지 이론들을 해봤는데 닮음이 참 어렵죠. 어려운 단원이고요. 이론도 어렵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도 상당히 이제 난해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그 닮음의 어마어마한 어떤 내용들을 다 할 수는 없고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요약을 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포인트만 짚어가지고 하더라도 이 큰 단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 진행을 할게요. 자, 오늘은 실전 문제를 조금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전 문제 중에 아주 쉬운 것들부터 해서 상당히 난해한 그런 문제까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이와 같은 직각삼각형이 있다고 칩시다. 제가 잠깐 그려 보겠습니다. 자, 미리 그려 놓지 않은 거는 제가 수업을 하면서 또 생각나는 거를 그때그때마다 직접 제가 생산을 해서 그렇게 여러분들 수업을 하려고 일부러 그려 놓지 않았습니다. 어떤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에 중선을 하나 긋고요. 그 다음 수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선의 발을 M이라 놓고 수선의 발을 H라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A가 직각삼각형입니다. 자, 여기서 AM의 길이가 10이라고 놓을게요. 대신 AM이 중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이가 같은 조건으로 잡게 되면 M이 외심, 직각삼각형이 외심이니까 얘는 둘 다 10이 될 겁니다. 여기도 10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요 HC의 길이를 여기를 뭐 4라고 잡아 볼게요. 이렇게 잡았을 때에 H로부터 AM의 수선을 내려 볼게요. 이렇게 수선을 내려서 수선의 발을 D라고 이렇게 놓았을 때에 이 DH의 길이가 얼마나 될까? 이게 얼마나 될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AH의 길이가 이제 필요합니다. AH의 길이를 한번 구해 봅시다. 자, AH의 제곱은 BHHC니까 이렇게 되는데 BH의 길이가 16입니다. 곱하기 HC가 4니까 64인데 따라서 AH의 길이를 알 수가 있는데 이 길이는 8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8이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다 했습니다. 이 길이가 8이면 MH의 길이가 10에서 4를 빼면 되니까 6입니다. 그러면 요 그림을
여기에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빼서 그려 볼게요. 이렇게 빼서 그리면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직각삼각형이 되고요. 그 다음 여기가 A이고 여기 직각이고 H이고 여기가 M이고 MH의 길이가 여기가 6이고 그 다음 이 길이가 8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10 이렇게 됩니다. 이때 H로부터 수선을 내린 길이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얼마다 하고 답을 이미 예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넓이 이용하면 되죠. 그래서 6 곱하기 8은 10 곱하기 DH니까 그래서 DH의 길이는 4.8 이렇게 될 겁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바로 요 내용입니다. 네, 바로 직각삼각형의 사용 정리에서 이거를 사용해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썼다.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가볍게 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다른 문제 하나 만들어서 제가 해볼게요. 자, 여기에 직각삼각형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직각삼각형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끝점에서 수선으로 올리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방금 올린 그 위에 있는 선도 여기도 직각이 되도록 만들어 볼게요.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ABCD라고 놔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놓고 길이를 뭐라고 놓아 볼게요. 자, AB의 길이가 12고 여기 지금 초등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무리수가 가능한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런데 여기에 나머지 조건을 한번 볼게요. AD와 BC의 길이를 AD하고 BC의 길이 이 길이 비율을 무리수 나오지 않게 잡아 볼게요. 이거 한 9대 16 정도 잡아 볼게요. 이렇게 9대 16으로 잡았을 때 이 사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될까? 이놈의 넓이는 과연 얼마나 될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우선 9대 16이니까 여기를 9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그러면 뒤에서 수선을 이렇게 내리면 이 길이가 10인데 여기를 뭐 H라고 놓아 볼게요. 그러면 이제 9대 16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9A라고 놓으면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16 놓으면 무리수 나오네요. 이거 수정할게요. 여기를 25로 놓을게요. 네, 이렇게 놓을게요. 그럼 여기가 16이 되는데 자, 이때 여기서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결국 높이는 나와 있으니까 윗변의 길이 아랫변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알면 됩니다. 즉 A 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사용 정리를 여기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면 12의 제곱은
9a 곱하기 16a가 됩니다. 따라서 a의 제곱이 9 곱하기 16분의 12 곱하기 12니까 이건 이제 3의 제곱, 4의 제곱이니까 12의 제곱분의 12의 제곱 이렇게 돼서 a 값이 1입니다. 그래서 a 값이 1이니까 이제 다 나왔어요. 따라서 이 넓이를 s라 하면 2분의 1, 아랫변 1을 집어넣으면 25, 그 다음에 윗변 1을 집어넣으면 9, 그 다음에 높이 12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더하면 34에다가 6을 곱하면 되니까 계산을 하면 204, 아이고, 넓이는 20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했던 내용은 바로 요 직각삼각형에서 사형정리를 쓴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는 약간 난해한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자, 대신 제가 수업하는 내용은 중학교 3학년 내용을 나중에 다룰 겁니다. 나중에 이 영상 끝나고 또 뒤에 진행하면 무리수를 다루고, 그 다음에 무리수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중학교 3학년 기하 영역으로 넓혀서 할 텐데, 그때까지는 무리수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실전 문제를 풀 때는 무리수가 나오지 않는 그런 문제로 제가 만들어서 계속 풀 거니까, 여러분들은 풀이 중에 무리수가 동원이 되는 그런 풀이는 하지 않도록 하세요. 무리수를 쓰지 않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게 직사각형이에요. 여기가 이제 직사각형인데 어떤 길이 하나를 잡아 볼게요. 자, 사각형 ABCD는 AB가 얼마로 놓아 볼게요. 이거 한 4 정도 놓아 볼게요. AB의 길이가 4cm라고 할게요. AB의 길이가 4cm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조건은 대각선 BD입니다. 이 대각선 BD를 수직으로 자를 텐데, 대신 자르는데 그냥 임의로 마구잡이로 자르는 게 아니고 5등분을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5등분을 하게 되면 5등분 하기가 어렵네요. 네, 5등분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풀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가 직각이고요. 직교하도록 하고 이 길이가 전부 같도록 이렇게 잡아 볼게요. 이때 이 직사각형, 직사각형이라고 치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얼마나 될까? 예,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알려면 가로 BC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자, 한번 넣어 볼게요. 이걸 4라고 놓았고요. 그 다음에 요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A라고 하면 여기 전부가 등분이 됐다는 소리니까 이게 A인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지금 이 변들입니다. 얘가 전부 평행하니까 이거 나중에 우리 닮음이 끝나고 다음 주제를 할 때 제가 중등기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변환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변환의 개념을 여기다가 잠깐 미리 써먹을게요. 자,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 이걸 연장을 하고 D를 지나서 평행하게 한번 그어 볼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거는 지금 방금 긋는 이와 같은 보조선입니다. 그은 다음에 문제를 풀면 풀리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거는 이런 보조선을 왜 그었지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보조선을 그을 생각을 어떻게 하지 이겁니다. 이렇게 평행하게 긋게 되면 여기가 A인데 이 보조선을 긋는 것은 이제 여기가 이제 90도인데 그런데 평행하게 긋게 되면 여기가 90도가 되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의 사형정리를 쓰기 위해서 이 보조선을 그은 겁니다. 이렇게 직각삼각형 이렇게 직각삼각형입니다. 이런 직각삼각형에서 사형정리를 쓰기 위해서 이 보조선을 그은 겁니다. 그러면 첫째 4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곱하면 4a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a 제곱이 4가 돼서 a는 2입니다. 그래서 a 값이 나오니까 BC의 길이가 간단히 구해집니다. 그래서 BC의 길이는 하나, 둘, 셋, 4개니까 8입니다. 따라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3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직각삼각형의 사용정리를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그 강조를 한 거는 딴 것이 아니고 실전 문제에서 이처럼 사형정리를 쓸 수 있는 형태가 갖춰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머릿속에서 상상해서 발상이죠. 문제 해결력은 발상의 능력과 정비를 하는데 이 발상을 할 때 직각삼각형의 사형정리가 이 형태에서 어떻게 쓰일까를 발상을 해서 이 보조선을 긋는 게 핵심인 겁니다. 이러한 보조선을 상상을 할 수 있는 게 문제 해결력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얘기를 하게 되면 간혹 기한 문제를 풀다가 여러분들 학원을 다닌다 그러면 또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공부를 하다가 난이도가 조금만 높으면 무조건 보조선이 들어가는데 무조건 난이도가 높을수록 굉장히 난해한 보조선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보조선을 어떻게 긋지? 어떻게 찾지? 또는 보조선을 그어놓고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답답한 거는 거기 보조선 그을 생각을 도대체 어떻게 했냐 이겁니다. 어떻게 찾았지?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찾았지라고 여러분들이 모든 학생이 아마 이거 궁금해 할 겁니다. 그럼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면 이 보조선 긋기는 제가 단언하지만
보조선을 긋는 것은 특히 학원의 선생님들 중에 황당한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보조선을 긋는 거는 많이 긋는 습관이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많이 긋다 보면 찾아진다라는 건 대단히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많이 그어본다. 세상에 이런 무식한 답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보조선을 긋는 거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거를 그어서 경험적 지식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문제를 외운다는 소리인데 수학을 가장 비수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바로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그러면 선생님 경우에는 지금 영상으로 수업을 해주시는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하지 않고 찾는다는 얘기인데 비법이냐? 당연히 있습니다. 비법이 아니고 그것은 이론에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그 이론에 근거를 둔다라는 거는 바로 개념에 충실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 개념을 엄청 잘하는지 잘 안 되던데? 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뭐가 문제가 있느냐? 개념을 아는데도 잘 떠오르지 않는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발상하는 훈련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상하는 훈련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이 이론이 문제 속에서 어떤 연계성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문제 중에서 심각하게 탐구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론이 문제 중에서 어떤 연계성을 갖고 있는지 상관관계입니다.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그것을 탐구하지 않는다. 상상해 보지 않는다.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얘기는 제가 이거를 지적을 한다면 결국 왜 그렇게 돼 있느냐? 경험적 지식으로 이런 그림은 이렇게 풀어, 이런 그림은 이렇게 풀어 라든지, 그러니까 경험적 지식, 그 경험적 지식의 공부가 대표적인 것이 유형별 패턴별 문제 모아 갖고 푸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것은 이걸 모아 풀기입니다. 이렇게 모아서 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거기에 어떤 논리가 들어가 있는지는 따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아서 푼다. 심한 경우에는 풀이를 보고 거의 외웁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막 풀어주면 풀어준 거를 그대로 노트 필기해서 집에 와서 그거를 달달달 외우는 겁니다. 그대로 다시 그려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조건을 조금만 바뀌면 그때는 어떻게 할래요? 그럼 또 풀이를 봐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일단은 가장 이제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 발상의 힘이 없어져 버립니다.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풀게 되면 너무나 유형에 익숙한 문제는 풀지언정 조금만 조건을 변화를 주게 되면 다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답답해서 이 발상하는 것을 워낙에 안 해봐서 도대체 어떻게 발상해야 될지를 몰라. 시작도 할 수가 없어. 출발을 못해. 그런 답답함이 있지만 그게 정답입니다. 왜? 안 해봐서 아예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늦더라도 그렇게 하면 문제풀이를 유형이나 패턴별로 모아가 풀면은 1분 안에 풀 거를 이게 다 없애버리고 맨땅에 헤딩하듯이 혼자 스스로 생각을 하면 하루 종일 생각해서 겨우 한 개를 알아냈어요. 베리 굿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하면 다음번에 할 때는 그게 반나절로 걸리고 또 다음번에 하면 이것이 모여서 1시간 만에 뭐가 생각이 떠오르고 점점 그것이 올라가서 5분, 10분 안에 발상의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아깝다. 수학을 포기한 거랑 같은 겁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제한된 시간 안에 풀기 위해서는 딱딱딱딱딱 어떤 무슨 생각이 떠올려야 되는데 그걸 훈련한 사람과 그걸 훈련하지 않는 이렇게 기계적으로 푼 사람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계적으로 푸는 것을 멈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공부 방법 중에 좋지 않은 방법인데 좀 더 제가 거칠게 얘기를 하면 학원들의 어떤 선생들이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한다. 경험적 지식으로 의해서 하고 많이 풀어보면 된다. 많이 그어보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 그 학원 끊으세요. 아니면 그 학원의 선생을 혼내줄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참고서들 많죠? 거기에 풀다가 좀 난해한 문제 갖다가 줘보세요. 선생님 이거 잘 안 되는데 풀어 100% 막힙니다. 왜? 그 사람 실력이 없는 거예요. 기하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고 기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보조선에 대한 이해가 아예 없어서 이런 황당한 안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풀 때는 자 여러분 제가 여기 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할 때마다 보조선 여기를 왜 그걸 생각을 했는지를 반드시 얘기하잖아요. 어떤 이론을 배웠지? 그 이론에 의해서 그걸 이용하려고 하면 이렇게 그으면 그 이론이 여기에 사용되잖아. 그래서 여기를 그 생각을 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발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조금씩 난이도를 조금씩 올려볼게요. 자, 이번에는 앞에 조금 전에 풀었던 것하고 거의 비슷하게 발상할 수 있는 문제로 내볼게요. 자, 이거 이제 지금 이 문제를 내는 것도 여러분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제 풀이를 보지 않고 문제의 질문이 끝나는 순간 영상을 멈추는 게 제일 좋아요. 영상을 멈추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제가 풀이가 쭉 나올 텐데 그 풀이를 보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는 겁니다. 풀다가 안 풀려도 좋아요. 예, 내가 직접 생각을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된다. 너무 답답하다. 그러면 선생님은 이거를 어떻게 풀었을까 하고 비로소 예, 풀이 영상을 이렇게 조금 보다가 어떤 보조선에 대한 안내 얘기가 뭐가 나오면 아하, 이거 이렇게 푸는 거구나. 예, 하고 생각을 하고 풀어야 되는데 아예 풀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시청을 해버리면 역시나 그것은 여러분들이 발상훈련을 하지는 않는 겁니다. 자, 잠깐만 한번 볼게요. 자, 직사각형인데요. 이 직사각형 안에 예, 제가 마름모를 그릴 겁니다. 자, 여기를 뭐라고 놓을게요. A, B, C, D 여기 EF라고 놓을게요. 자, 사각형 A, B, C, D는 이건 이제 직사각형이고요. 그리고 또 사각형 EBFD입니다. 얘는 마름모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뭐 길이를 좀 넣어 볼게요. 자, 한 변 AB를 6이라고 놓을게요. 그 다음 또 밑변을 뭐라고 놓을게요. BC를 9라고 놓아 볼게요. 네, 이렇게 놓았을 때에 요 사각형 마름모 EBFD의 넓이가 얼마일까? 네, 이놈의 넓이가 얼마나 될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마름모의 넓이를 알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밑변 BF의 길이 알고, 그 다음에 BF의 길이만 알면 되겠죠. 높이 6이 나오니까. 예, BF의 길이를 구하든지, 또는 대각선 BD와 EF의 길이를 알든지 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대각선 BD를 제가 긋고, 이제부터 발상을 제가 얘기하니까 굉장히 집중을 해서 들으세요. 자, 대각선 EF를 이렇게 긋게 되면, 여기를 H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놓게 되면 첫째,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할 지식은 마름모는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이 등분합니다. 저 앞에 사각형의 성질할 때 제가 이거 설명해 줬죠. 그러니까 BD하고 그 다음에 EF하고 얘는 서로 직교하면서 길이가,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 등분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같고 이렇게 길이가 같게 되고 여기가 직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걷느냐, 이 대각선을 근 이유는 직각삼각형의 사형정리를 쓰려고 하는 건데, 여기가 직각이니까 아까 조금 전에 풀었던 것처럼 BC를 연장하고, 그 다음에 점 D를 지나 EF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긋게 되면, 자 다시 얘기할게요. 이 보조선을 긋는 이유는 이렇게 긋게 되면 여기가 직각이니까,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의 사형정리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6이니까, 그래서 얘를 x라고 이렇게 놓아 볼게요. 이렇게 x라고 놓게 되면 사형정리를 쓰면 36이 9x가 되니까 x가 4가 됩니다. 간단히. 자, 이 길이가 4가 되는데, 그 다음에 요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마름모의 넓이 중에 마름모니까 이 길이가 전부 같은데, 이렇게 같은데, 그런데 얘가 평행사변형입니다. 이렇게 이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이 길이, 여기를 뭐라 놓을게요. A, B, C, D, E, F, 요 P라 놓을게요. P. 이 FP의 길이도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 펜으로 표시를 할게요. 자,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름모니까 이 길이도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마름모의 넓이 중에서 요 삼각형입니다. 이 삼각형이, 얘가 이 넓이랑 같습니다. 등적 변형에 의해서 이렇게 같습니다. 따라서 마름모 중에서 EBD, 삼각형 EBD를 DFP로 옮겨버리면 마름모의 넓이는 결과적으로 삼각형 DBP의 넓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 마름모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요거 4고 요거 9니까 더하면 13 곱하기 높이가 6이니까 39 이렇게 될 겁니다. 어렵나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는 아무래도 이 보조선 긋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이 보조선에 대한 얘기를, 이 보조선을 그으려면 마름모가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동을 한다 해서 직각을 찾기 위해서 대각선을 그은 거고, 그 다음에 이 90도라는 게 만들어지면 직각삼각형이니까 사형정리를 쓸 수 있어서 여기 90도가 되게 하려고 이 보조선을 그은 겁니다. 이렇게 그으니까 나머지는 물 흐르듯이 저절로, 야, 그래서라는 것이 순조롭게 이렇게 풀리게 됩니다. 자, 5번째. 이번에는 난이도를 조금씩 올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림을 즉석에서 제가 문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만들어서 그리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앞에 했던 내용들, 예,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만의 지식으로 리뷰를 하는 그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사다리꼴이 있는데요. 이 그림은 사다리꼴이 있는데요. 사다리꼴의 대각선이 공교롭게도 직교하도록 제가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길이를 뭐라고 하나 넣어 볼게요. 자, 여기를 ABCD라 놓고요. 가운데 O라고 놓을게요. 점 D에서 아래로 수선을 내리겠습니다. 발을 H라고 놓을게요. 그런 다음에 높이 DH를 12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BH를 16으로 놔 볼게요. 16 하면 무리수 안 나오나?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때에 DH하고 BH의 길이를 준 상태에서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얼마나 될까요? 이놈의 넓이가 얼마나 될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알려면 높이 나와 있으니까 밑변, 아랫변, 윗변 알아야 되니까 AD 알아야 되고 HC 알아야 되고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를 겁니다. 맞습니다. 그 길이를 알면 구할 수 있지만 AD와 HC의 길이를 몰라도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구해지느냐? 우선 보조선 긋기에 대한 발상을 먼저 이야기를 하면 여기가 90도라는 게 힌트입니다. 얘가 90도니까 직각삼각형의 사형정리를 쓸 수 있도록 점 D를 지나서 OC하고 평행하도록 그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러한 보조선을 긋는 거는 여기 90도가 되도록 해서 직각삼각형의 사형정리를 쓰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요 끝에를 P라 놓을게요. 사각형 ACPD가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자, 이 길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 DBP에서 이제 사형정리를 쓸 겁니다.
12의 제곱은 16 곱하기 HP입니다. 그러니까 HP를 구할 수가 있는데 4 곱하기 4 16분의 12 곱하기 10이니까 4 3 3 9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HP가 여기가 9가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AD의 길이와 HC의 길이에 집중을 할 텐데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다시요. AD의 길이와 HC의 길이를 몰라도 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지금 AD하고 CP하고 길이가 같기 때문에 우리 저 앞에 배웠던 등적 변형을 쓰면 요 삼각형의 넓이가 이 삼각형과 넓이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넓이가 같기 때문에 사다리꼴의 넓이는 삼각형 DBP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다리꼴은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위에 AD의 길이, HC의 길이 몰라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9, 25네요. 곱하기 높이가 12가 돼서 25 곱하기 6에서 5, 6에 32, 6, 12, 150 이렇게 될 겁니다. 어렵죠? 여러분들이 보조선을 누군가가 그어준다면 쉽게 되겠지만 이 보조선 긋기가 기하에서는 핵심입니다. 보조선을 긋는 순간 안 풀어도 됩니다. 이미 풀이가 끝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선 긋기에 대한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를 찾는 것이 가장 핵심인데, 또 한 번 이야기를 하지만 그 보조선 긋기의 아이디어는 이론에 근거해서 하지 많이 그어보는 어떤 연습 또는 그 습관이죠. 많이 보다가 익숙해져서 뭘 긋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론에 근거해서 긋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제가 수업을 하면서 아마 어떤 강의 보다가 이론을 너무나 자세히 당연히 아는 것처럼 나오는 그런 내용도 당연히가 아니고 왜 그런가를 여러 가지 논리로 접근을 하고 또 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론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나중 되면 보조선이 저절로 보여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이론에 의해서 들여다보면 이렇게 되네, 이렇게 그으면 되겠네 하고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문제 5개를 다뤄 봤는데요. 문제 난이도가 오늘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물론 학교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난이도로 학교에서 나오면 정답률 없어지죠. 그러나 제가 영상에서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경시를 하거나 영재고를 준비한 학생들이 제 영상을 듣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학생들을 위해서 깊이 있는 이런 문제도 다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 내용도 대단히 이제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복습을 해서 이 문제 하나하나를 여러분들 개인의 완전한 지식으로 체화되도록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주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고 한 주 동안 잘 지내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